담벼락의 저주. 초등학교 5학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신나게 보내고 개학날이 다가왔죠. 개학한 지 며칠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반장이 담임선생님이 부르니까 빨리 교무실로 가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전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안 좋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아버님께서 전화하셨어. 유정이는 가방 들고 집에 가 있으면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하셨으니까 가방 싸서 집으로 곧장 가봐라. 알겠지? 네, 선생님. 철이 없던 저는 반 친구들에게 집에 먼저 간다고 부럽지 라면서 가방을 챙겨 집을 걸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진 걸어서 20분 정도. 더운 날씨 덕에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더군요. 이 집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때쯤 시골로 이사를 와서 집을 있는 그대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마당에 있는 문쪽만 벽돌로 쌓아 집안을 못 보게만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시골 주택이었죠. 이 담을 쌓을 때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말이 많았다는 것은 중학교 올라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초등학교 때로 넘어가서 저는 집에 와보니 불은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어서 만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아빠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절 보시며 말씀하셨죠. 유정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니까 내일 학교 갈 준비해서 병원 가서 엄마랑 자자. 저는 아빠 말대로 짐을 싸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니까 6인실 가장자리 창가에서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곤 달려가서 안았죠. 우리 아가 밥은 먹었어? 아니, 배고파 엄마. 엄마가 치킨 시켜줄까? 치킨. 정말 좋았습니다. 병원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매일 차비도 넉넉하게 받으면서 병원에서 자고, 학교가 끝나면 또다시 병원에서 생활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엄마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질 동안 엄마에겐 이상한 냄새가 났고,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임산부 마냥 불룩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였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수술이 불가해서 최소한의 약물 치료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유행 냄새가 심해지자 6인실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를 해왔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1인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양엄마가 생겼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엄마가 1인실로 가고 3일 뒤 저녁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푸르른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는 멀리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엔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엄마가 날 웃으면서 보시더니 손짓을 하시는 겁니다. 아프기 전 모습 그대로. 우리 아가 이리 오렴. 엄마랑 같이 가자.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달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손목을 아프게 꼭 쥐고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웬 할머니께서 저를 무섭게 째려보시며 네 엄마 따라가면 죽어.
아니야.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 꿈속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양엄마가 절 보며 아빠가 찾고 계시니 엄마 병실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쌍코피가 터져 휴지로 양쪽 코를 막고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계셨죠. 다시 6인실 병실로 가서 양엄마에게 엄마 없다고, 아빠도 없다고 하니까 마침 아빠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장으로 절 데리고 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펑펑 울며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뿌리며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언니와 함께 엄마 짐을 태우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동네 주민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봐, 거기 집담 허물고 새로 하면 벌 받는다고 했잖여.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거기 할머니, 그 전에 사시던 그 할머니가 위암으로 그 집에서 돌아가셨잖여. 치료도 못 받고. 그게 왜요? 무당이 그랬다는데 그 할머니 아들한테 여기 이 집 담 허물면 그 할매 귀신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데려갈 거라고. 꺼림칙해서 언니가 아빠에게 물어보았고 아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렇게 아빠와 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사를 결정하고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집 장판 밑에서 우연치 않게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에 살고 계셨던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찍어두셨던 모습을요. 그 사진 속의 할머니, 그 할머니는 꿈속에서 저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으셨던 꿈속의 할머니였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무서웠고요. 그렇게 이사를 가고 18년이 흐른 지금, 전 제사 때마다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보냅니다. 어릴 때 언니가 그랬거든요. 불로 태워 보내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다 받아볼 수 있다고. 잘 계시죠? 저도 잘 있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립다고.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잘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요.